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외로운 환자를 만들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암은 결국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은 이게 마라톤처럼 긴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 가는 길은 참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겠죠? 여러분, 함께 간다면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행복한 여행을 원하시면 혼자 여행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여행을 하려면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먼저 이별을 구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작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뭐 혹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은 80이라 그랬는데 어떻든 이별을 구하게 됩니다. 암은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배구공이나 농구공처럼 축구공처럼 둥근 공이 아니라 늑비공처럼 이렇게 가원형의 어떤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면에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탄성이 다른 것입니다. 위로 솟구칠 수도 있고요. 또 길게 갈 수도 있고 툭 떨어질 수도 있고 각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은 일종의 럭비공처럼 예상을 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생존하느냐 모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환자가 5년 생존 확률이 몇 퍼센트 되느냐, 몇 년 더 살겠는가, 몇 개월이 남았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그것은 하늘만 아는 것입니다. God only know입니다. 환자가 얼마나 생존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 잘해 주십시오. 더 사랑하고요, 더 정성을 기울이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살가운 말을 하시고요, 더 안아주시고요, 더 여러분 얼굴에 미소를 선물하시고, 더 손잡아 주시고요, 더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환자가 억지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환자는 마음이 급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 우울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여러분 판단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절박한 심정의 고백이 바로 억지로 이렇게 표출될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성이 있지만 억지 요구하는 것,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좀 줄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잘 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는 그래야만이 자기의 지금 상황을 극복해가는 탈출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안으십시오.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이해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환자의 심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 절박한 상황과 심정 가운데 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그 환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환자를 이해하면 보호자는 행복해집니다. 환자도 또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찬스가 열리는 것입니다. 환자가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환자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해하시고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되었어요. 부부 관계가 허틀어지기도 하고 부자 관계가 부녀 관계가 이 등을 돌리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요.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공했느냐, 이 인생길 가운데 실패했느냐의 어떤 함수의 관계에서는요. 여러분 관계가 참 중요한 위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환자는 되도록이면 어린아이처럼 돼가고 때를 쓰기도 하고 합리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환자를 좀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 아내와 이해하는 남편이 있으면 그 이해받은 환자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요구를 할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환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요. 환자가 요구할 때는 귀를 좀 담아주시고 청종하시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잘 들어주시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 서로 이해해주고 환자의 마음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환자와의 어떤 관계의 접촉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먼저 열게 됩니다. 먼저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 앙금을 제거하십시오. 우리 가족은 내 암의 투병에 있어서 어떤 요구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한다는 가족은 암이 잘 낫습니다. 제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늘 같이 옵니다. 살갑게 대합니다. 전주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작가님이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나셨는데 운전을 이제 남편분이 하고 또 따님이 하고 뭐 아드님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오실 때가 많습니다. 서울 톨게이트를 탁 지나면요. 통증이 있던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병욱 박사를 만났는데 생각하면 대암 클리닉에 간다 생각하면 또 이렇게 행복한 진료를 한다고 생각하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겠다 생각하면 그리고 행복한 만남을 한다 생각하면 우리 가족과 함께 여행한다면 자기가 벌써 통증이 있어도요. 통증이 없어지고 해갈이 되고요. 막 기뻐지더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저는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 톨게이트만 지나고 나면 그 아팠던 통증도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깊이 이해하고 들어주고 경청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정말 전인격적으로 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요. 환자는 결단코 외롭지 않습니다. 암 환자 가족들은 환자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요. 환자를 혼자 있게 하는 것은 방치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족은요. 언제라도 사랑으로 대하시고요. 여러분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시고 주무실 때는 환자가 주무시는 걸 보면서 좀 주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환자 입장에 되어서 편리하게 좀 수월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정말 보호자로서의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가족치료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먼저 환자와 보호자가 어떤 대화도 할 수 있는 앙금이 없는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들도요.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그 관계가 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에 부치는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 살고 싶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좀 들어주시고요. 이해하고 그것을 조정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다 보면 환자도 압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환자를 절대 외롭게 고독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환자를 절대 억지 요구를 한다 생각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년, 2년 투병이 이렇게 길어지면요. 환자가 이렇게 요구하면 안 들은 체하고 모른 체하고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조금 더 절망하고 외로움과 고독감,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자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좀 더 드시라 그러고요.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향기를 맡아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산책도 함께 가자 그러고요. 운동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맨손 체리도 같이 하고요. 귀도 손도 발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리고 웃어주시고 박수 치자 그러고 여보 한번 해봐. 내 이겨낼 수 있어. 그래 지금 좋은 것 같아.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 알았지?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당신 오늘 정말 좋아 보여. 환자 앞에서 여러분요. 재롱도 피우십시오. 왜요? 생과 사를 오간다 그러면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흉이 됩니까? 환자는 앞으로 못 먹고 못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요. 암 환자들이 항암 제처럼 드시기 힘든데 불구하고 막 개걸스럽게 먹는 분도 전 보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토를 하는데 불구하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살고 싶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거 먹으면 내가 힘내겠지. 내가 이거 먹으면 살 것 같아.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되는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생과 사를 오가는 그 기로에서 여러분 투병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십시다. 환자를 절대 외로운 환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환자, 보호자의 반목 속에 손해보는 쪽은 사실은 환자가 더 많지만 보호자도요, 나중에 환자를 잃게 되면, 소천하시게 되면 그것이 두고두고 마음의 한으로 남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건강을 잃은 수 있는 자는요, 건강한 자가 먼저 돌봐주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 때문에 암 환자가 사는 그런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작가님의 딸이 결혼할 때까지 사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결혼할 때까지 사셨고 더 많이 사셨고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함께 돕고 잘 이겨내면, 포기하지 않으면 환자는 살아납니다. 보호자가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살려내는 것은 가족입니다. 어르신과 함께 같이 살려내십시다. 같이 환자를 외롭게 만들지 말고요. 환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것이 바로 미래의 좋은 결과, 완전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통해서요,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여러분의 모든 몸짓으로 환자를 외롭게 만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환자는 외롭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 있고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 암을 잘 이겨내는 우리 극복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